사람은 말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춥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말 속에서 가장 쉽게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몇 마디 대화가 오가는 사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 불편함의 정체는 대부분 말에 있습니다. 오늘은 본성 못된 사람이 반드시 뱉는 세 가지 말과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본심, 그리고 인복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고 서로의 머리카락엔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모임 초반은 웃음과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 술잔이 몇 번 오가자 한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예전보다 많이 늙었네. 순간 그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친구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좋은 의미로 하는 말이야. 고생 많았나 보네. 하지만 그 말에서 진심 어린 안부나 애정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위를 은근히 드러내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성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긴 시간을 두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대화 한두 마디에서도 충분히 비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보통 거창한 사건이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소한 말버릇과 대화 습관 속에서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이 다 보입니다. 이제부터 본성 못된 사람이 자주 뱉는 첫 번째 말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성 못된 사람은 상대의 길을 꺾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농담이라고 포장하거나 좋은 의미로 한 말이야라며 의도를 숨기지만 결국은 상대의 자존심을 낮추고 자신이 우위에 서려는 속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그 정도면 잘했네. 내 실력 치고는. 그래도 내 나이엔 괜찮은 편이야. 넌 원래 이런 거 못하잖아. 말만 들으면 장난 같지만 그 속에는 넌 나보다 아래라는 우월감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늘 자신을 깎아내리는 동료가 있었죠. 회의에서 그녀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 동료는 항상 덧붙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 네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내가 맡을게. 겉으론 부드럽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역량을 폄하하고 발언권을 빼앗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직설적인가 보다 했지만 그 말들이 쌓이고 나니 회의에 나서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이렇게 길을 꺾는 말은 상대의 열정을 차갑게 식히고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에서도 반복적으로 길을 꺾는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한 번 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고 그 화살은 상대의 마음을 깊이 꿰뚫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습관인 사람과는 가까워질수록 나만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말끝에 가시를 숨기고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말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둘째, 본성 못된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상황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근히 상대에게 죄책감을 떠넘기는 말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네가 오해한 거야.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의기투합해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그 친구는 책임 있는 결정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임대료를 연체하는 상황에서도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이건 다 손님이 안 오는 탓이지.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가격을 낮추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심리학자 브래드 플란트는 책임 회피형 사람에 대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결국 내가 모든 짐을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그걸 외면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은 겉보기엔 방어적인 것 같지만 그 뿌리는 내가 잘못했다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비겁함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언제든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말은 관계 자체를 병들게 만드는 아주 은밀하고 위험한 말입니다. 셋째, 본성 못된 사람은 남을 이간질하거나 뒷담화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평판과 신뢰를 은근히 흔드는 방식을 씁니다. 겉으로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지만 그 말의 끝은 상대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귀결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 참 좋은데 근데 너한텐 안 그런 것 같더라. 나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너 알고 있었어?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대화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오해와 불신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회사에서 한 동료와 가까워졌습니다. 그 동료는 처음엔 다정하고 친절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은근한 뒷얘기를 꺼냈습니다. 팀장님이 너를 좀 안 좋게 보더라. 네가 지난번에 발표한 거 사실 팀원들이 좀 불만이 있었대. 처음에는 그냥 참고 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자꾸 어색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그 동료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관계 조종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직접 부딪히는 대신 말을 도구로 사용해 타인의 신뢰관계를 흔듭니다. 부처님은 말이 곧 업이다. 거짓과 이간질의 말은 그 말한 자의 발목을 잡는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남의 뒷담화로 관계를 만드는 사람은 결국 내 뒷담화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편도 아닌 채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길을 꺾는 말, 책임을 회피하는 말, 남을 이간질하는 말. 이 세 가지는 본성 못된 사람이 반드시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말이 인간관계를 병들게 하고 나쁜 인연을 걸러내는 기준이 되는지 심리와 철학의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버릇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길을 꺾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관계는 서로를 북돋아주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말은 그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시적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큰 상처를 주지 않는 대신 작고 반복적인 자극으로 상대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둘째, 책임을 회피하는 말은 관계에서 신뢰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관계는 공동의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한쪽이 모든 짐을 지게 되고 그 불균형은 반드시 다음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이간질하는 말은 관계의 안전망을 파괴합니다. 신뢰가 있어야만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모든 관계는 경계심으로 굳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 말이 남을 해치려는 것이라면 그 정신 또한 병들어 있는 것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이 응축된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 가까워지는 건 그 사람의 병든 방식까지 내 삶에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정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바른 말, 즉 거짓이 없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이간질하지 않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정어를 지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정어를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 세 가지 말버릇을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안전망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아무 사람과나 깊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상대의 말버릇과 태도를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과만 깊게 연결됩니다. 첫째,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칭찬이 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북돋아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둘째, 책임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의 몫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태도를 보입니다. 셋째, 없는 자리에서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의 평판을 깎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동반자입니다. 넷째,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순간 화가 나더라도 말로 상대를 해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대화하려 합니다. 다섯째,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한 일을 떠벌리지 않고 남의 기쁨에도 진심으로 박수 칠 줄 압니다. 여섯째,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친절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사람과 달리 처음과 끝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은 신뢰를 쌓는 데 안정감을 줍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동시에 성장하도록 돕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관계의 기준을 높일수록 인복도 함께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벗을 가까이 하라.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즉,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나쁜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 거리를 두고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과 오래 머무는 것이 인복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성 못된 사람이 반드시 뱉는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상대의 길을 꺾는 말. 둘, 책임을 회피하는 말. 셋, 남을 이간질하는 말.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 습관이자 인격의 핵심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곁에 두는 6가지 특징의 사람도 살펴봤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책임을 나누고 없는 자리에서 지켜주며 감정을 절제하고 겸손을 유지하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 2가지 기준만 명확히 기억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지 않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그릇에 담긴 물은 마시지 말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 물은 그대를 죽일 것이다. 이 말처럼 아무리 외롭고 그립더라도 나쁜 말버릇과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거리를 둬야 할지, 이제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을 바르게 하고 책임을 지며 없는 자리에서도 지켜주는 습관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특별히 공감되거나 여러분의 경험과 맞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좋은 말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